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별표 대한민국 충성 별표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북한 해커들이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이 드러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별표 F-21 별표가 관련된 기밀 정보가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독일 연방 헌법보호청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 IT 업계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 헌법보호청은 최근 발표한 별표 경제, 안전, 정보, 북한 IT 노동자 별표라는 제목의 문건을 통해 북한 해커들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적의 IT 노동자로 위장의 원격 근무 일자리에 취업한 뒤 경제적 이익과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문건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별표 이리스트 미사일 별표를 생산하는 독일 방산업체 딜 디펜스를 겨냥한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작성되었으며 독일 기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 해커들의 활동은 미국의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한국과 동맹국들은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드리겠습니다. 별표 감사합니다. 별표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엔 북한 해커들이 AI 기술과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후 악성 코드를 퍼뜨려 공격 대상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해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 해커들이 AI 자동화 기술을 사용해 한 사람이 최대 10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모두가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IT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 또한 지난달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 포함한 약 20여 개의 해킹 조직을 공개하며 이들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수희 조직은 초기에는 악성 코드가 없는 이메일로 접근하여 신뢰를 쌓은 뒤 악성 코드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기와 탄약 제조 업체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군사 유튜버는 김수희 조직이 한국과 독일의 아이리스 미사일 계약 체결 이후 딜 디펜스 해킹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수희 조직이 딜 디펜스에서 KF-21과 관련하여 정확히 어떤 기밀 정보를 탈출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킹 활동은 KF-21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의 기밀 보호와 관련해 한국, 독일, 미국 등 주요 방산에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동유럽의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폴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안보 위협 증가로 국방비 역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지원했으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며 무기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히 도입 가능한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한민국의 파-50 전투기를 포함한 여러 방산 무기를 구매 완료한 뒤 세계 각국이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품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으며 신뢰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중동 국가들 심지어 미국 공군까지 한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전차 강국 독일마저 한국산 전투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인 푸케즈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프로젝트 내부 갈등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와 독일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스페인이 합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 수출 급증에 따라 신규 전투기 개발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독일은 항공기술 역량 부족으로 인해 프랑스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을 느끼며 불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과의 협상에서 독자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플랜 B를 제시해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고 독일에게 프랑스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압박을 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팔 전투기 수출 성공으로 입증된 프랑스에 비해 독일은 최첨단 전투기 독자 개발 역량이 부족해 프랑스의 갑질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 다소가 에어버스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푸케즈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감과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와의 협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고려했으나 F-35 전투기가 연이어 추락 사고를 일으키면서 해당 기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새로운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에 주목하게 되었고 도입 시점과 성능 면에서 KF-21이 독일의 최적의 선택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노후 전투기 교체를 고민하는 가운데 KF-21의 1차 물량 완성 시기인 2026년 미국 F-35 전투기 인도 예상 시기인 2030년 사이에 갭이 대한민국의 방산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실전 기체 조립이 시작되자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의 구매 요청이 폭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정시 납품과 높은 생산성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파스 시스템은 KF-21뿐 아니라 한국형 수송기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디지털 기반 조립 방식을 통해 정밀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보다 5배 이상 단축되었으며 이는 최소한의 오차율을 유지해 비행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한국방산 무기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잡은 것은 KF-21 전투기의 탁월한 생산성 과이를 뒷받침하는 첨단 기술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사업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웹진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통 시험과 함께 가상 전투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첨단 메인 컨트롤과 국산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석 앞에 펼쳐진 화면은 실제 한반도, 지형과 동아시아 공격권을 스캔한 장면으로 대한민국에 축적된 기술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군사무기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전투기에 탑재할 수항 미사일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용 철용 미사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철용 미사일이 수출에 성공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5번째 공대지 수항 미사일 수출국으로 등극하게 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이 자신 있게 홍보하는 FC-31 전투기는 처음부터 중국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FC-31은 비판을 받은 기종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민간 업체가 주도했으며 제20 전투처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한 점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2015년 항공전시회에서 기체를 공개하며 해외 바이어의 관심을 끌어보려 했으나 중국 정부는 물론 해외 정부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가 뒤늦게 개입하며 FC-31 프로젝트는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늦어진 지원으로 FC-31 전투기는 여러 변경을 거쳤지만 여전히 설계상의 한계로 인해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간의 개발 끝에 2021년에 시제기가 등장했지만 해당 전투기를 포기하는 것은 중국의 큰 손실로 평가되기에 과도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FC-31의 신뢰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첫 비행에 성공한 KF-21 전투기는 완벽한 성과를 기록하며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를 폄하하기 위해 비교 전략을 사용했지만 많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며 KF-121의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하며 개조 제한 및 느린 정비 대응으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를 완성하며 부품의 국산화하는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사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며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초기에는 회의적 시선을 보냈으나 대한민국 연구진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해왔으며 이제는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 개발까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한국 방산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폴란드와 페루를 포함한 6개국과 성공적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총 15개국 이상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독일이 극비 기술을 KF-21 전투기에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과 독일 간 특별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언론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우호적으로 다룬 보도가 나오며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2년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방산 수출국 수가 12개국으로 늘어나며 방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성공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생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온 부당한 방해 요소들은 무기 사용의 효율성을 저해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기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무기폼을 국산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KF-21 전투기가 동시 비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생산 속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공군의 KF-21 전투기 양산 비용이 약 9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미국산 F-35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가동률이 80% 달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계획된 300대의 KF-21 전투기 외에도 스마트 팩토리로 불리는 첨단 시스템을 통해 생산 라인을 확장하여 1000대 이상의 발주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KF-21 전투기 생산이 완료될 2030년경에는 한국공군이 보유한 KF-16 전투기가 퇴역하여 40년간 운용된 노후 전투기의 교체가 시급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030년경에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보유한 여러 국가들의 교체 시기와도 맞물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슷한 성능과 가격 대비 효율을 가진 전투기가 시장에 출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투기 생산 라인은 더욱 가동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미국산 F-35 전투기는 존재하겠지만 F-35 전투기는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된 F-35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운영 유지비와 가동률 측면에서 KF-21 전투기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한국군 입장에서는 국내 생산 KF-21 전투기가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일부는 KF-21 전투기 출시 시점에 미국산 F-35 전투기 가격이 대당 7천만 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KF-21 전투기의 가격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한 공주산업카이는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가 7천만 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향후 몇 년 내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미국 전투기들을 보면 F-16, F-15 같은 미국산 무기들은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가격을 보였으나 결국 운영 및 유지 비용 증가로 인해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근 한국공군은 보잉으로 F-15K 전투기 업그레이드 제안을 받았는데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F-15K 한 대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KF-21 전투기 한 대 구매 비용을 초과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결정적으로 F-352E의 추가적인 결함 문제와 급격히 상승하는 운영 유지비가 알려지면서 캐나다를 포함해 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KF-21 전투기를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이 자신에게 수출했던 T-50과 파-50 전투기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생산량, 가격, 운영 유지비 등을 무기로 삼아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가 한국군의 요구사항에 완벽히 부합한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500대 이상의 판매 잠재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이 방산 수출 신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비슷한 포지션의 전투기가 부재한 독특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적대 관계를 맺은 사례도 없다는 점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안정성은 한국산 무기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인근국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나토 연맹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FA-15 전투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방산 전시회에서도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과 미사일 무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 전투기는 기존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전용 사이드 웨폰 장착을 계획했지만 이는 단계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철용 미사일 및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로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KF-21 전투기의 단계적 지원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또는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올해 초 KF-21 전투기 시제기가 상부 복합 연계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에서 보드보람의 전투기의 확장성은 무궁무진 합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 분리 영상은 KF-21 전투기가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내부 무장창 매립식 무장창 개발로 스텔스 무장체계도 완비되어 대한민국의 A4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의 국내 생산 기술력은 5세대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유럽 국가들의 태도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부품 정비와 전투기 가동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설계 초기부터 5세대 및 6세대로 A 점진적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6세대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하며 현재 생산시설을 구축할 경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유지보수 주기가 길어지더라도 현지 기업과 수익을 공유해도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5세대 스텔스기에서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형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뒤에서 오는 레이더 신호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하여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한국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인정 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군사력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자국 방위산업 역량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자국산 무기 생산 비율을 현재의 3% 예스 2030년까지 50%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 방산 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보다 협력 논의에 있어 유리하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사우디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방산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5세대 KF-21 전투기의 도입뿐만 아니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획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대표단의 방문은 한국방위 산업의 성장을 롤모델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이며 한국한 공우주산업 근처에서는 수출형 KF-21C 제5호기의 시험 비행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우디 대표단 조종사와 협상 2일을 참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F-21 전투기가 개발 완료될 경우 최소 400대 500대 이상을 해외로 수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상황은 더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홍보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KF-21 전투기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도 KF-21 전투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며 수조 원을 투자해 다양한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분야의 협력은 이미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우디는 과거 한국산 천투대구 미사일을 1조 원에 구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협력의 확대는 사우디가 천국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 미사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한국의 의천국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 무기 시스템에 높은 만족감을 보이며 추가적인 무기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강력한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핵개발 관련 발표로 인해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을 통해 막대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산 무기 구매 시 현금 일시불 지급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국가 안보와 국방 위기 해결을 위해 연간 약 3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배정하며 현재 특히 5세 대급 전투기 구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군사산업 특히 첨단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부품의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제3국 무기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이때 주목받은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였습니다. KF-21 전투기는 다양한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전투기가 가진 높은 잠재력과 탁월한 가성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만약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F-35 전투기와 유사하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블록 1과 블록 2에 큰 관심을 보이며 성공적으로 블록 3까지 개발된다면 주변 적국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를 장기 계획에 포함시켜 향후 10년 동안 300대 이상의 KF-21 전투기를 구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에서는 분담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더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유입된다면 한국 전투기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6세대 전투기로의 발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 부품의 국산화가 100% 달성된다면 한국의 전투기 수출뿐만 아니라 자주 국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산 전시회에서는 차세대 공중 전투 시스템과 AI 파일럿 기술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약 1225억 원이 초기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 투자는 무인 전투기 개발 초기 연구 자율 비행 시스템 AI 파일럿 편대 운용 제어 고성능 데이터 링크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최근 유인기 AI 기반 무인기를 편대로 운용하며 표적 공격 능력과 조종사의 생존성을 향상시키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는 미래 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I 파일럿 개발은 복잡한 도전 과제이며 AI 기술의 실현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 공군의 시뮬레이션에서 AI로 제어되는 드론이 적 방공망을 제압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나 최종 공격 결정권은 여전히 인간 조종사에게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중 드론이 목표를 식별한 후에도 인간 조종사의 중단 명령에 따라 폭격을 실행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AI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AI의 학습 및 의사결정 메커니즘에 있어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AI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으며 윤리적 기준과 인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AI 조종사 개발 과정에서는 데이터 정제, 바이러스 방지, 핵 위험 예방 등 보안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급격한 기술 성장 속에서 타국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 중심의 실익을 고려한 관계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손해를 보는 국가와의 관계를 제고하고 호의적인 국가들과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무기인 우리 전투기가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비행하기를 기대하며 이는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빠른 개발 속도와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는 한국을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표 대한민국 충성TV 별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